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도 미국 대선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미국 대통령이 결정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아주 놀라운 선거 결과이고 또 시장의 반응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폭발적입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빨리 이렇게 선거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레드 스윗,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증시도 굉장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채 수익률에 그리고 급등세, 환율의 달러의 초강세 이런 흐름들 모든 시장 전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국면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미국 대선 두 후보의 명함이 갈렸고 그에 따라 또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세가 확실해지자 방산주, 금융주들 강세를 보였고 해리스 후보의 수혜주로 꼽혔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무려 7%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특집 머니쇼. 오늘은 지금까지 미 대선 결과와 한국, 일본 그리고 또 미국의 증시 영향은 물론 시장의 흐름, 특히 또 환율까지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장은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폭발입니다. 달러는 초강세를, 비트코인은 급등세를 보이는 등 미 대선 결과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다우지수는 3.57%, S&P 500은 2.53%, 나스닥은 무려 2.95% 오르면서 모두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5.4% 급등했는데요. 보호 무역주의 정책으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시장과 함께 대형 기술주들도 흐름 좋았는데요. 엔비디아 4%대 상승하면서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섰고 반도체 종목들도 대체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끝까지 상승세 유지하나 싶더니 결국엔 0.33% 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아마존과 알파벳은 각각 3%와 4%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메타는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트럼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무려 14%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일라이릴리나 모더나 등 일부 제약주들은 약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초박빙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사실상 거의 다 승리를 거두면서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벨트 지역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가져갔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필라델피아까지 얻으면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을 사실상 확보했고 백악관 재입성 카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여기에 공화당은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했고 하원마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폭발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죠. 둘 다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이고 기업 실적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간밤에도 그래서 대부분 업종이 랠리를 펼쳤고요. 다만 트럼프의 급진적인 관세,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에 우호적이고 최근 달러와 강세를 촉발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14% 넘게 급등했는데요. 또 트럼프 미디어는 전일 급등락에 이어서 4% 이상, 5%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간밤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섹터 바로 은행주입니다. JP모건은 11% 넘게 급등하는 등 은행주 일제히 랠리 펼쳤는데요. 트럼프 당선으로 각종 규제가 철폐되면 은행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세 보였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영향인데요. 2년물은 4.26%대, 10년물은 4.43%대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 폭탄을 퍼부을 것이란 전망에 달러도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물가와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더뎌질 거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연내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 확정 소식과 함께 축포를 쏘아올린 곳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도 7만 6천 달러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친 건 좋지만 반면 트럼프 시대 시나리오로 연준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 대선 영향과 FMC 끝까지 긴장감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소식에 이번 대선에서 완벽한 치어리더로 거듭났던 머스크도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당장 테슬라의 주가는 14% 넘게 급등해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은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만큼 향후 트럼프 정부에 참여해 이전까지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완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줄곧 언급해온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에 재집권하게 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곳의 수장으로 머스크를 앉히겠다 말해왔는데요. 밤사이 승리를 선언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있다, 일론이라는 스타가 탄생했다며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코인 시장도 들썩이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7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해냈고요.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더리움도 10%대 올라주면서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선거 캠페인 내내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매입할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해왔고요. 규제에 나서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구글도 내심 트럼프를 반기는 눈치입니다. 그간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알파벳 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는 분할 카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더 공정하게 만든 일을 할 수 있다며 분할 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글의 운명을 결정질 최종 판결은 내년 8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시 교수는 미국 대통령은 법무부의 구제 조치 처리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다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이 새롭게 내놓은 신제품들이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근 내놓은 연례보고서에서 회사의 사업이나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시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헤드셋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채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래 신제품 수입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과거에도 수익성 경고를 내놓은 경험이 있지만 경쟁 환경이나 환율, 공급망 같은 외부적 요인을 이유로 들어왔는데 이번처럼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이 재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첫 타자로 지목되기도 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여 있어 안팎으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어떤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죠.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방산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방산주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후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방위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방산 수출 기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당선되면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종전 시나리오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측근들의 발언을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등의 종전 시나리오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대장주들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삼부토건과 SY 스틸텍, SG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방사주 중에서는 세트레가이가 10.5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0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주요 거래소에서 어제 낮 12시 기준 7만 5천 달러를 넘겨 지난 3월 최고가였던 7만 3,750달러를 돌파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7만 6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이외에도 시총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급등세를 보였고 트럼프의 치어리더죠. 일론 머스크 CEO가 애정하는 도지코인도 강한 상승세를 분출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후보는 가상자산 규제 옹호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해임을 예고하는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고 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만큼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3.27%, T사이언티픽이 16.21% 급등했고요. 우리기술투자가 9%대, 위메이드와 하나투자증권이 모두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에너지 산업 확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보글 3, 4호기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기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재차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이 곧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또 한편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관련주들의 매수세를 더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체코 원전 수준의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잦아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G2파워가 17.01%, 성광밴드가 8.92% 올랐고요. S&T 에너지가 17.49%, BHI가 7.01% 상승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어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에너지를 고수하는 대신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해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때부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펼쳤고 대선에 당선된다면 취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공화당이 4년 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2차 전지주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는데요. 만일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까지 나타날 경우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8.26%, 에코인드림과 에코프로, LG엔솔 모두 7% 넘게 떨어졌고요. 그 밖에 코스모화학도 6%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과 맞물려 장중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식시장을 휩쓸고 갔습니다. 어제 지수는 밀렸지만 그간 미 대선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 막판에 낙폭을 일부 되돌리기도 했고요.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환호한 터라 오늘 우리 시장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주식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52% 떨어져 2653.51포인트였고 코스닥은 1.13% 하락해 743.31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리스 후보 관련주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을 흔든 건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환율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환율이 폭등했었는데요.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으로 17원 60전을 급등하면서 단숨에 1,396원 20전까지 올라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서더니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301원 80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넘기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상단이 1,320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오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건 또 환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환율이 치솟다 보니 수급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내면서 지수에 다소 부담이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07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는데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순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은 504억 원 순매수, 개인도 8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613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기관이 416억 원 순매수, 개인이 293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트럼프 관련주냐 해리스 관련주냐에 따라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는 무너졌고 제약바이오와 금융주는 환호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52% 내렸습니다. 트럼프 집권으로 칩스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57,300원이었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1.35% 상승했는데요. HBM 주도권을 갖고 있고 또 대표적인 수출주로서 환율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측면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9%,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소폭 올랐고 트럼프 수혜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나란히 3%대 상승세에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대장주죠. LG에너지솔루션이 7%대 급락했고요. 관세 폭탄 우려에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3.95%, 2.06%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흐름이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알테오젠이 1.76%, 리가켄바이오가 1.54% 상승했고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은 9.9%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3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장 막판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도 0.39%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8.6%, 에코프로가 7.6% 크게 떨어졌고요. 일부 트럼프 수혜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HLB와 삼펀당 제약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8년 만에 다시 잡아줬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주식시장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 수혜주가 있고 어제 주식시장 해당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효과가 하루에 그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특히 대장주들은 다시 한 번씩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는 방산과 바이오, 조선주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이 세 업종은 메리츠증권과 KB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수혜 섹터, 챙겨봐야 업종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방산주, 트럼프가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압력을 넣을 테고 또 친이스라엘인 트럼프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주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조선주는 트럼프가 미국 내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LNG 수출 설비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서 LNG 발주선 기대감이 높은 섹터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어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대장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제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경신했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산과 함께 또 원전과 함께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어닝 쇼크에도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통신 장비 쪽도 통신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동맹으로 미국 우주 개발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수혜 테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이외에도 금융주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FOMC 회의가 시작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세포 이미징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토모큐브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어제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새내기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미래에셋증권, KTNG, 롯데케미칼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크래프톤과 넷마블,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도 줄줄이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업들 실적도 확인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머스크 동맹이 강해지면서 우주항공 산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덕분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정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 시장 오늘 개장도 기대되는데요. 1,400원 선을 웃도는 환율만 좀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 결과 어제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고요. 예. 네. 경제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네, 이번 대선 결과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예. 미국 유권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기꺼이 쓰레기가 되기를 자처한 거죠. 가비지라는 그 표현이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표심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그쪽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내지는 보도 성향 이 부분에서 많은 또 흠집이 남게 됐고 그걸 그대로 뺏겨다 쓴 우리 국내 언론도 이번에 좀 뭐랄까요 좀 생각해볼 대목들이 많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또 경제적인 분야에 한번 또 집중해서 오늘 또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이제 트럼프 당선인 과연 경제 정책이라는 정치에 예.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금융시장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고려대 경제학과 김동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아무래도 이번 생각보다 진짜 빨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새롭게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정. 그리고 뭐 지금 거의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 상원은 확정적이고 하원은 아직까지 조금은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레드웨이브 상하원 전부 공화당 석권 이 결과가 거의 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선거 전반적인 어떤 감상이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막판까지 초박빙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결과도 좀 늦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열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큰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배후에는 역시 경제적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높은 인플레이션, 1980년대 초반에 약 14%가 넘는 인플레이션 이래 최근에 9.1%라고 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 대표님. 저는 볼 때는 좀 전체적으로 선거도 판쓰리, 싹쓰리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느낌이 좀 예, 있고 그러네요. 시장도 뭐 3대 지수 완전히 판쓰리 하면서 어제 3% 전후로 다 그러네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리가 어제 판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특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아주 역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친기업 정책에 아주 시장이 열렬히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대중 관련되는 쪽에서는 여실히 우려를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어제 미리 좀 선방한 감은 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완사이드한 친 트럼프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쪽으로 예. 세상이 바뀌어버린 이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저희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실제로 이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 네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 공화당 41%를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뭐 우리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얘기할 때 보면은 경기 연착륙 기대감 높아지고 물가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번에 판세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보통 우리가 민간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성장과 물가라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성장이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물가가 높아지는 체감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이 어떤 표심에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교수님 좀 이렇게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항상 동부하고 서부 연안 쪽은 민주당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공화당 색깔로 이렇게 덮이는 그런 상황인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쪽 지역에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 뭐 할 것 없이 이런 동부 쪽 네. 그쪽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초창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네. 초창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사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그쪽들이 이제 좀 쇠퇴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민주당에 조금은 더 서민 행보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도 과거에는 좀 공화당 쪽이 또 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샌디에고 같은 그런 지역들은 주로 이제 은퇴 이후에 예. 좀 안정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 노인 인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살펴봤을 때는 또 거기는 또 약간 보수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그런 데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지지자가 더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강 대표님. 근데 어제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뭐 폭발적이었고요. 그렇게요. 아니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싹쓸이 판소리라는 싹쓸이 얘기가 판소리인데. 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방적인 장세 흐름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제일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 그렇죠. 확실해진 거 아니겠느냐. 친기업 쪽으로 간다. 감세로 간다. 나도 소득세를 좀 덜 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익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숫자로도 좀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상 실적이 미국 S&P 500 기준 한 15% 내외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감세를 법인세를 만약에 해준다고 치면 네. 이게 15%가 아니고 20%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먼저 좀 달린 감이 있다. 근데 이제 S&P 50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데는 아니잖아요. 20 초중반 근처에 와 있는데 이게 25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와서 시장이 주가 재평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을 바라보면서 먼저 달린 감이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기업 감세 또 개인 소득세 감세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상적이었던 거는 좌우지간 장중에 꺾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청난 급등세를 갖다가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유럽은 또 계속 반대로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특히 독일이 좀 많이 밀려서 예. 상대적으로. 유럽은 그러면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있는 겁니까? 유럽 쪽에는 뭐 일단 방위비 증액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GDP에 뭐 지금은 2% 정도 내라고 네. 하는 건데 3%까지 올리려고 하면 또 딴 데 예산을 갖다 써야 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에 쓸 여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온 것 같고 트럼프 정책 중에 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 요거를 재탈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마이너스 이슈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전기차 그러네요. 관련되는 예. 이슈가 후퇴할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친환경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했던 나라들인데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고 결국은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어제 상당히 그러게요. 강해지면서 달러가 지수도 105를 넘어간 예.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미국만 잘 사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계속적으로 트럼프 1기에서도 보여줬고 2기에서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지는 마당에서는 뭐 딴 나라들 우리 신경 안 쓰겠다. 네. 우리 것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동맹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가 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 방위비 그렇죠. 그 최근에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지금 9배, 10배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저 돈 잘 버는 한국한테 우리가 돈 더 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부담을 많이 지면서 그 부담되는 정도 이상으로 미국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게 어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일종의 승리 선언 연설 지지자들 앞에서 거기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많이 이렇게 관련한 언급이 꽤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열일했죠 이번에 열일했습니다만 치어리더 같았어요, 놀라운 치어리더. 거는 네. 뭐 1억 몇천만 달러를 토탈 기부했다는데 어제 하루 일론 머스크가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테슬라가 15%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그 같으면은 친환경 쪽은 다소 이렇게 좀 불리하다 보면은 테슬라는 주가가 빠져야 되는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루시드 리비아는 또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 근데 전기차 관련되는 건 아까도 제가 유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좋습니다. 전기차에 그렇죠. 한해서는. 예.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아니죠. 예. 자율주행 쪽도 네, 있고 네. 휴머노이드도 맞아요. 있고 예. 우주 쪽도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네. 우리 시장도 보면 뜬금없이 우주 쪽의 주가들이 떴거든요. 네네. 다 그런 이유가 이제 뒤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방 얘기한 그런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부 측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대로 아주 정치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스탠다드를 세울 때 테슬라가 얘기하는 대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지금 주가가 쌉니까? 싸지도 않거든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거의 PER 기준으로 내년에 한 80배 예. 육박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테슬라가 머스크가 가자는 대로 정부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얘들이 거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거기에 프리미엄을 충분히 주는 거죠. 이미 지금 프리미엄을 구가하는 저 이슈도 있잖아요.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예, 예. 독점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점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 뭐 이런 쪽에서도 독점적인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후하게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기 뭐 시장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하고요. 아무래도 워낙 이번에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는 거의 세뇌되다시피 초박빙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그 초박빙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보시기에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예상과는 많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번 대선 뭐 어떤 점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3월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올드보이 리턴 매치라고 하는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 예. 대통령하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5대 대통령을 해서 다시 리턴 매치가 이제 성사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6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인지력 논란이 이제 증폭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있는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7월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펜실베니아 버틀러 선거 유서에서 이제 총격 암살 시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렇게 약간 길을 스쳐가는 총알에 벗으면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승리를 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어떤 그 정의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뭐 2차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서로 네거티브 선거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놓고 판단해 본다면은 아마도 전통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제 흑인이라든지 또는 히스패닉 이런 쪽들이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 네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했던 이 층들이 이번에는 아마도 많이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히스패닉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번에 꽤 얻었다는 네.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히스패닉이 앞으로 미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네. 차지할 만큼 굉장히 네. 중요한 유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추정상 보면은 한 36년 정도 되면은 예.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으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예. 강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완곡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 표심이라는 게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까지 표출됐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느끼죠. 결국 짧게 줄이면 먹고 사는 것 좀 먹고서 그렇죠. 잘 좀 해결 좀 해줘라 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미국을 위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가가 아까 교수님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쪽으로 시장을 움직였다, 표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만 아직도 체감 물가는 네. 미국도 상당히 크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많은 이들의 이제 표심이 좀 흔들렸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거의 표심이 갈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뉴욕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엄청난 집회 중에서도 크게 이제 왔던 그 슬로건이 트럼프 will fix, 트럼프가 고칠 것이다 미국을 이런 얘기고 어제 긴 그 연설 가운데에 메시지는 생각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는 게 나 이제 당선됐고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메시지가 없고요. 자기한테 반대했던 거 자기가 한번 개혁하겠다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자기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표시 이 정도인데 딱 메시지 하나 들리더라고요. 미국을 고치겠다. 그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하면서 이걸 좀 고쳐달라 했던 부분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런 그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저희도 아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그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기반 산업의 정책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탈원전이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벗어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전력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시절 속에서 경제가 좋지는 않았었지만,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인지하기로는 지금 뭐 칩스법이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약 경제 성장률이 약 2.7%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경제 부분도 좀 고쳐야 할 게 많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경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이슈들을 좀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죠. 그럼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감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감세 쪽은 이제 네. 보편적으로 10% 뭐 이제 관세 쪽이죠. 관세 쪽은 관세. 네. 관세 쪽을 10% 정도 보편을 올리겠다. 근데 중국에 한해서는 60%까지 올리겠다. 이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재정 정책을 화끈하게 쓸 텐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일정 정도 충당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물가를 좀 낮게 가져갈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도 좀 낮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재정은 막 쓰는데 미국 국채는 막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금리를 시장 수익률을 낮출 수가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걸 의심하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는 4.4% 10년물 기준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또 상충되는 얘기는 11월 FOMC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25bp 내려간다는 전망이 90%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물가나 약달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면서 미국 수출도 좀 제조업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돈 막 풀어가지고 뭐 또 반이민 정책도 막 하고 또 돈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도 좀 이제 골고루 네. 퍼지게 하고 이러면은 수익률이 시장 금리가 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아닐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의 문제하고 약간의 상충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시장 금리가 뭐 3.5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이게 전망치가 확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실세 금리죠.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벌써 한 2, 3주 됐잖아요. 네. 올라오는 게 4.5에서 만약 이게 설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방향이 바뀌겠죠. 교수님 어제 뭐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뭐 원자시장 이렇게 크게 시장 나눴을 때 저는 채권시장이 제일 이제 눈길이 간 게 그 정도까지 이제 장단기에 할 것 없이 뛰고 특히나 장기물이 금리가 수익률이 그렇게 뛴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는 제 일감은 그겁니다. 미국 재정 앞으로 더 악화되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기보다 오히려 더 살아나겠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결국은 이제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했지만 이 재정 정책이 확대로 가는 측면은 그 길로에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쓰게 되면은 결국은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고 실제 지금 그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추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을 쓰게 되면은 약 한 0.4% 정도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는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피벗을 통해서 이제 긴축 금리 정책을 조금 완화한 측면을 좀 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이 추세는 아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2%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이제 성장 쪽으로 이제 오게 되고 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둘 거고 물론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들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 대표님, 어제 저희 굿모닝 마켓에서 미국장 정리하는 중에 금융주가 오른 걸 먼저 꼽아줬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이 금융주가 그렇게 날아갈 만한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 규제 완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 어제도 보니까 금융주 10% 전후로 다 글쎄, 예. 폭등을 또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대단하다. 이게 지금 퍼센트로 봐도 10%가 상당히 큰 건데 네. 예. 실질적인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친기업 정책 거기서 금융업종에 한해서는 규제 개혁, 규제 완화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예대 마진 차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금융주한테 좋을 수 있고 친기업으로 가면 IB 쪽에서 투자 수익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IB 쪽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것에서 기대감이 많아지는 거죠. 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도 할 수 있고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위기라는 게 경제 위기라는 게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환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거든요. 어제 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막 지수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가지는 않겠죠. 일단은 먼저 이제 반영 한번 세게 해놓고 네. 두고 보자.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게 실현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네. 금융주들이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믿고 가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지수나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잠시 체크해 보니까 이제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리에서는 어떤가 싶어 보니 네네. 그냥 보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시간 이제 미국장 네네. 끝나고 나서 그런 시기라서 또 지속성 여부는 하기야 내년 1월 20일 취임 아닙니까? 네. 2달 남았죠. 예. 그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이런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충격 이벤트 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현재 상태를 들어봤을 때 적정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기본 위에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법인세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호재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기업 이익들이 예. 한 25% 이상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배당도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상승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히 뭐 신사업을 막 펼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완화, 테슬라가 그렇죠. 혹시라도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그 철폐를 갖다가 앞장서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뭐 신나는 그 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효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은 EPS, 주당 순이익 올라간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사업의 그 증가 효과 이런 네. 것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90포인트, 코스닥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4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6% 오름세가 예상되고
예상되고요. 호가 20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 좀 낙폭이 컸던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4만 원. 현대차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3% 가까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2천 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7천 원이고요. KB금융이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5,400원. 그리고 신한지주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5만 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9만 2천 원.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가 1%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8% 넘게 떨어졌었고요. 추가적으로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 16만 원. 그밖에 에코프로, HLB, 리가캠바이오는 보합 정도 예상되고 엔캠이 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100원 선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낙폭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휴젤은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2.9%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가는 31만 1,500원. 클래시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지약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3,500원. 그리고 HPSP가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만 5,050원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이제 8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뭐 섹터별로 좀 혼조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어제 뭐 아시아장에서도 일본은 그렇게 이제 엔화 약세, 우리도 원화 약세였지만 엔화 약세에 니케이는 전통적인 강세로 반응하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만 좀 소외됐다는 느낌. 아까 뭐 20포인트 이런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고 저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이어서 뭐 더 급락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는 차이가 나겠죠. 네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좀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또 코스피 내에서 지수 반등하는데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교수님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미국 우선주의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좀 안 좋은 영향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45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제품에 대한 그 미국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또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게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번 이제 다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거 45대 때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이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이제 통상 전략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지난 45대 대통령 당시에 통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이제는 현대 산업에 맞게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떤 매체가 어떤 이렇게 저희를 깔고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중동도 이제 좀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갈 거라는 측의 얘기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되었으니 3차 대전의 위기는 더 커졌다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있고요. 또 아니 그러니 제 얘기는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고 쓰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강달러는 아닐 것 같고 강달러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약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고 전쟁 리스크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주가가 많이 네, 재건 관련된 왜 오르느냐면 다 기대감인 거잖아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지금 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옹호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그쪽에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는 무기가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그쪽으로 가던 전쟁 무기들은 조금 덜 팔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 저기 나토는 또 탈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로 시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나토의 방위비 증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2%에서 3%까지 방위비 증액을 하니까 또 나토 국가들이 자국 그 국방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기를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네요. 예, 그런 지금 약간 혼재된 면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는 뭐 전체적으로 전쟁은 조금 가라앉게 하고 다른 쪽으로 그 많이 드라이브를 걸 그런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섹터별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 심해질 텐데 그럼 예를 들면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은 온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 혹시 산업이라든지 기업 뭐 섹터별로 좀 저희가 구분해서 좀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끔 쓰는 용어가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디커플링. 디커플링. 커플은 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디커플링은 완전히 떨어뜨리는 예, 거예요. 따로 노는. 지금 트럼프 2기로 가면서 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 그 선상에서 빼버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예.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물가 압력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기조의 선상에서 나오는 이제 발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중국 경제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또한 상당히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중국 어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일본은 그 선상에서는 좀 자유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전일 그 간밤에 미국에서 상당히 3대 지수가 뭐 판스를 할 정도로 강하게 3% 정도로 올랐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예상 지수 나오는 거 보면 그다지 뭐 네. 어제 3% 오른 거야? 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남의 일 얘기 같아요. 남의 일 네.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수면으로는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제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랐고 건설기계 쪽도 올랐고 오른쪽이 많아요. 우주 쪽도 올랐고 은행, 금융 쪽도 그냥 괜찮아질 가능성이 오늘도 있는 호가에서 거고. 금융주는 네, 괜찮아 보이고. 오르는 쪽도 있고 어제 대표적으로 시장을 끌고 내려갔던 건 뭡니까? 2차 전지 예. 관련주예요. 예. 금방도 네. 동시호가 이제 별로 들어가면서 안 보니까 좋으네요. 별로 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테슬라 주가가 15% 간밤에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기차 그 이슈보다도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 이쪽에 관련되는 기대감을 오르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국부적으로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수는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선행 PBR로 봤을 때 그렇죠. 0.82배 예, 정도까지 예. 상당히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싼 국면은 맞으나 여기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이끌고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대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구조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테마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예. 사실은 이제 해리슨 후보자나 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나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전략적인 경쟁자이면서도 네.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출발점이 이제 결국은 45대 트럼프 집권 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 그걸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 기조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한 7%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왔다가
최근에 이제 4.5, 한 5%. 교수님 죄송한데 그 중국 경제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 굉장히 빨리 나왔죠.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오후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초강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4%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가격 급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도 105를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출발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입니다. 2,557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4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으로 57,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7% 올라갑니다. 197,200원. LG에너지솔루션 0.6% 떨어집니다. 39만 원. 지금 보합이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하락하면서 102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1.9% 떨어집니다. 20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3,100원 선이세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관련 종목들 주가는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영 힘을 못 쓰는 상황이네요. 현대차, 기아 모두 지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0.4% 떨어집니다. 183,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4% 올라갑니다. 47,350원. KB금융이 1.6% 상승합니다. 95,500원이고요. 신한지주도 1.4% 상승합니다.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7% 떨어집니다. 3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2.7% 올랐고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7% 상승하면서 16만 4,300원이고 에코프로는 보합이고요. HLB가 0.6% 떨어집니다. 6만 2,900원. 리가캠바이오가 1.5% 하락합니다. 12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젤 오늘 1%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흘 연속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일부 출회가 되면서 31만 7천 원이고요. 엔케임은 지금 6% 떨어집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도 좀 떨어집니다. 14만 900원. 이 가운데 HPSP 호가랑 분위기 다르죠. 4.4% 강세 37,450원으로 지금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보합권인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 드론 관련주, 이제 좀 방산주, 드론 관련주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1,250원이고요. 네온테크도 13% 급등합니다. 2,695원, 2,7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세트렉 아이, JCR 시스템, 코콤 각각 9%에서 4%,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5%, 3%. 그러니까 뭐 드론 관련주 아니면은 우주항공 관련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기 부품주, 우주항공 관련주 말씀드렸죠. 한국항공 우주도 1.3% 올라가고 LIG 넥스원도 지금 1.7% 올라갑니다. 오늘 아무래도 글쎄요. 방위비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주에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4.8% 강세고요. 솔트록스 2.9% 올라갑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데이터 솔루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조선주들 호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시초가도 괜찮네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2.7% 상승으로 18만 5,900원 그리고 하나오션도 0.5% 올라가고 HD 현대미포도 2% 강세입니다. 그밖에 삼성중공업도 상승 중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강보합권이네요. 다만 상승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시 방위주, 방위산업 관련주, 앞서 말씀드렸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이런 게 다 이제 드론 관련주기도 합니다만 방위산업 관련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콤도 마찬가지고요.
제노코, 파이버 프로도 모두 6%에서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도 5% 이상 올라갑니다. 네, 트럼프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방산주들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35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억 원, 1,14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46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억 원, 15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달러원 환율은 4원 90전 상승한 1,401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강세네요. 네. 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뭐 99원까지는 이제 살짝 상승폭을 줄이긴 하는데. 네네네. 그래, 저기 교수님 아까 하시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중국 때리기는 더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쪽에서 이렇게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보면은 관세, 고율의 관세 부과 그것도 어지간해야죠. 뭐 중국 60%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국산 안 쓸 수도 없는 미국인데 그런 상황이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다 들어와서 하라 이런 등등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보면은 뭐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약이 지금 봐서는 집권 1기 때보다도 의회까지 장악한 상황이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는 누구나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예, 그 공약대로 다 한다고 하면 진짜 전 세계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저희가 사업가라고 많이 부르잖습니다. 네. 이게 사업가들은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항상 이 전략적으로 뭘 이렇게 네.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자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통상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뭐 자우선주의 이런 기본 기조는 아마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45대 집권 당시에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아마 이제 거기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 같이 조정을 하면서 이제 큰 기조는 이렇게 가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산업의 대세는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가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당선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계속 이제 수정해 가면서 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상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니 앞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마무리는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중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재정 정책을 하면서 약간 이제 살아나는 네. 이제 그런 기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재정 정책에 따른 약발의 효과냐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해서 뭔가 중국 경제가 새롭게 뭔가를 나아가느냐 하는 거는 지금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제 자체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다른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가능해졌잖아요. 이거 어떤 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뭐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중국 입장에서 이제 계속 지속하는 게 좋고 우리도 또 중국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국가에 유리하긴 한 상황이라고 봐서. 미국 쪽이 딱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이제 궁금해서.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견제가 세게 들어오면은 그렇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수출이 좀 어려워지면은 네.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갖다가 계속 그렇죠. 살릴 방법이 이제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자로 풀어주고 또 계속적으로 이쪽 부양을 해가지고 돈 더 쓰게 하든지 어떤 주머니에 외화 돈을 좀 자금이 좀, 넣어줘야지 뭐 내수가 돌 거 아닙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아쉽고 한 푼이 아쉬운 거죠. 그 정도는 안 그러니까, 좋다는 네, 그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해야죠. 눈치를 잘 보고 평생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 그랬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그
이게 줄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래 근데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미 뭐 터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되면 네. 상당히 이게 더 강하면 강했지 예전보다 그러니까요. 약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기차 공장 뭐 관련된 밑에 부속 뭐 재료 공장 다 미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AMPC 당장에 그 세액공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도 이익이 안 나는데요. 그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은 다 적자 전환이나 흑자폭 좀 네. 나던 것도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박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우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완성차도 마찬가지예요. 10%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그 살려던 거를 좀 더 싼 거 그 세그멘트 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그 얼마 오늘도 전부터 보니까 시초가에 지금 현대차, 기아 주가가 2%씩 빠지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주가에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 네. 거다 이런 얘기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텔레 공장 파운드리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사람 인력 철수하고 공장 짓다 말고 예. 뭐 장비 반입 지금 늦게 지연시키고 있고 막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예. 기업들은 지금 매일매일이 아주 지금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거고 트럼프 하면 또 뭡니까? 예측하기 어렵다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니까 항시 이게 무슨 상황이론, 그 대책반을 갖다가 뭐 1년 내내 계속 가동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트럼프 수혜주로 봐야 돼요? 조선주는 이제 예. 이런 거죠. 트럼프가 정책을 예. 지금 친환경,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네. 우리 천연가스, 뭐 우리 원유 많이 생산할 거야. 이거 가지고 또 세계 흔들 거고 이걸로 물가를 좀 떨어뜨릴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LNG 운반.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런 친환경 운반선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그멘트에서는 잘하니까 초선 쪽도 반응이 이렇게 좋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책들이 디테일하게 잘 보면은 다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속보 형식으로 내용보다도 제목으로만 올라오는 속보 형식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당선자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상당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이제 협력 관계 잘 해나가겠다는 것도 있었고 딱 조선업 얘기가 나오네요. 미국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뭐 이 말도 있네요. 아니 지금 조선 하는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배제대로 만드는 뭐, 나라가 한국. 거의 네. 독보적이죠. 중국 배는 가다가 예. 막 이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중국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진수식 하는 날 뭐 깔아앉고 그랬죠. 뒤집어지고 뭐 그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이거 환율이 궁금한데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거 1,400원도 넘고 막 1,500원, 1,600원 가자 해야 될 그 정도의 통화 가치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정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 봤을 때 한 1,150원에서 1,200원 이 정도 사이를 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경제가 이제 미국과 우리 경제가 많이 구조적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 현재 1,400원 가는 거는 굉장히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배후에는 물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의 이제 금리 차이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약간 좀 조정이 되면은 다시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이런 식이면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힘들다고 봐야죠. 힘들다 봐야죠. 네, 지금 이제 미국 물가 예상하는 것도 예. 내려가는 분위기로 가다가 글쎄. 관세 보편적으로 10%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걷다가 중국 60%를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지금 예상치들이 확 올라가거든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미국 CPI 전망 나오던 게 기존에 한 2.4% 이렇게 나오다가 예. 보편적 관세율을 10%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3.7 정도로 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중국의 60%를 때린다? 이러면은 미국 CPI가 우리가 생각했던 3%대, 2%대가 아니고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구 자료가 최근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관세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일 거다. 미국 CPI 물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교역량의 축소에 있어서 상당히 그럴 수 있다.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정책인 거죠. 아니 근데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가지고 머리 아프기는 우리보다 연준이 더 아플 것 같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정해진 임기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1월 20일 저 트럼프 새로 취임한 이후에 내가 그냥 자진해서 옷을 벗어야 되나 싶은 고민도 해야 될 판인데 말이죠. 아직 임기는 뭐 한 1년 반 정도 많이 남았잖아요. 남아있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연준? 지금 뭐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일단은 25일피는 일단은 가는데 25p나 해줘야겠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비컷 하는 거는 더 이상할 거고. 네. 비컷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뭐 아주 안 좋아가지고 네. 당장 뭐 실업률이 올라갔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비컷보다는 한 0.25%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어떤 경제 정책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 미 연준이 지금까지 금리 결정을 해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다 보니까 양지수 모두 약한데요. 코스피가 0.27% 하락하면서 2,556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64% 추가적으로 내립니다. 현재 73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외국인 지금 소폭의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만 39억 원 순 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이 1,74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관이 좀 물량을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1,749억 원 팔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3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336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9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기계와 조선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낙폭이 가장 크고 자동차와 비철금속 업종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트럼프 효과가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만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우주항공 산업 업종입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동맹으로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주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HVM이 24% 급등하면서 현재 2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AP위성이 15.3%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3,270원. 루미르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12,390원이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15% 강세로 9,560원. 컨텍이 7% 강세로 거래가는 11,6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테마도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로 꼽힙니다. 간밤 테슬라가 1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의 향후 자율주행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퓨런티어가 12.6% 급등합니다. 거래가 21,150원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3.34% 강세로 11,450원. 모트렉스도 4% 넘게 올라갑니다. 11,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OS랩이 2.6% 오름세로 거래가는 5,780원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4% 가까운 강세 보여줍니다. 5,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주도 오릅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LNG 수출 설비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서 향후에 LNG선 발주 기대감이 높은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조선주 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만 7,600원이고요. HD현대미포도 6.9% 오름세로 11만 7,600원. 더불어서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 5%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J중공업 거래가 2,520원, 삼성중공업 5.4% 오름세로 1,4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오션도 7.9%, 8% 가까이 오릅니다. 현재 거래가는 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업종도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되는데요. 통신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P위성이 통신장비 관련주로도 꼽히는데 여전히 1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보링크가 17.8%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2,005원. 센서뷰가 1.39% 오름세로 2,19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RFHIC가 8%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3,440원. 그밖에 웨이비스가 5.3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9,2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는 약하고 트럼프 테마주로만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박빙이었던 미국 대선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 트럼프 관련주 들썩였고 오늘까지도 이런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가 당선을 조금 빠르게 결정을 지으면서 관련주에 대한 재조명도 다시 보여줍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건 정책 테마인 가상화폐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주였는데요. 이미 가상화폐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트럼프 후보의 성향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7만 4천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원화로도 1억 원을 다시 넘겼으며 가상화폐 관련주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트럼프 당선자가 유력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SY스틸텍이나 삼부토건, SG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이전 정권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 만큼 경협주인 일신석재와 인디에프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책 테마 이후에는 국내 업종들이 반사 수혜가 가능한 업종도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된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바이오 제약이나 조선중공업이 꼽히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과 약가 인하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수혜가 가능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 등이 이외에 바이오 제약주들과 함께 모두 강세를 좀 보였고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을 막기 위한 조선 해운업 규제가 예상되어서 국내 조선업 중공업 업체인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성광밴드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트럼프 수혜주 중에 어떤 종목 제일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원전과 테슬라 관련주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쪽은 양 후보 모두 정책주였기도 했지만 원전은 그린 에너지 포함이기도 하지만 공화당의 AI 전력 설비 지원책으로 SMR을 지지로 했었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원전 관련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탑기기로 꼽히게 되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SMR 분야 선두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와 납품을 실제로 하고 있으며 BHI는 최근 글로벌 SMR 기업들이 본사에 방문해서 향연료 운반이나 건식 저장 낭비 관련 기술을 높게 평가하면서 주목하셔야 할 종목입니다. 또한 테슬라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큰 승부수를 띄웠던 게 적중을 하게 되면서 머스크 관련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도 2차 전지 IRA로 인한 충격은 좀 덜고 트럼프 관련주로 당분간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덩달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한스탬핑 공법으로 차체를 납품해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명신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4680 배터리 첫 양산을 시작하는 LNF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4680 배터리와
모델 Y 주니퍼의 배터리 납품이 4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 가능해 볼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가운데 트럼프 관련주만 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미국 대선 결과가 이르게 났지만 트럼프에 대한 이제 추가 관세 리스크가 미국 이외의 시장은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IRA 수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엔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바로 있을 FOMC 회의도 있어서 박스권 장세는 당분간 조금 더 유지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 해서 금투세 폐지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통화 완화와 경제 확장이라는 카드와 맞물려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을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바이오 제약이 최근 시장 하락에서도 가장 선방하면서 주도력이 견고했으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그 흐름들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강세와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주요 완료 기대감으로 낙폭과대로 인한 천천히 이제 진입해 보시는 건 좀 유의해 보시고요. 테마로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 찾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직접 수혜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좀 조심을 하시면서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도 관심을 같이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And felt something hit me really. 네, 앞서서는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환율 흐름 또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희 SBS 비즈 왕왕 출연하시죠?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시고. 안 불러주셔가지고. 안 불러주는 것보다도 전문이 워낙 바쁘시니까. 별 말씀. 거기다가 이제는 옛날에 그 딜링룸에서 막 헐헐 나시다가 요즘은 오히려 이 시장 분석과 전략 쪽으로 더 이렇게 달란트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거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 그동안 사실 어제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도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미 국채 수익률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 주가도 은근히 강하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중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라 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나았고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이 트럼프의 당선을 원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은 딱 보고 보면 알았던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미연에 조금 자본시장에서는 더 빨리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더 원했던 것보다 이 돈의 흐름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원한다고 돈 태우진 않죠. 네. 따라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자본시장에 근무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를 실제로 많이 이번에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런 스티프닝이라든가 아니면 국채 수익률 상승의 베팅이라든가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유의해서 그쪽으로 시장에 베팅을 한 결과 금융시장은 그쪽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갖다가 미리 살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되는 그런 자본시장의 그런 향배가 표심을 더 잘 읽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달러 환율도 1,400원 선인데 이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차기 대통령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더 높여가면서 본인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달러화 같은 경우에 지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5선을 지금 어제부터 넘기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105선을 넘겨서 거래를 하고 있는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강달러의 이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 원 환율이 이제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 후반, 1,399원까지 올라갔지만 NDF 시장에서 1,400원을 넘기면서 지금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400원대의 높은 환율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반영된 지금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트럼프 그 트레이드가 조금 이제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있었어요, 기대가. 그런데 그만큼 이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는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계속 강달러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예. 이게 수입 물가가 예. 올라가서 그래서 엔화도 약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원화도 약세가 진행이 되고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 데 비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도 조금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약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중심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네.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배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관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금리와 기존금리를 낮추고요. 그리고 약달러 정책이 시행이 돼야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무역적 차폭을 줄이고 관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에 이러한 정책을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주의해서 변동성이 유의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달러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말씀도 그거 하고 저는 지금 매번 이런 그야말로 돈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갖다 이제 다루다 보니까 참 조심스럽거든요, 전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불과 우리 며칠 전에 금 얘기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금값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했는데 어제 그냥 달러 강이었는지 어쨌거나 금은 또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몇 주 전인가 한두 달 전에 또 인도 얘기 여전히 잘 갑니다 했는데 인도는 꺾였단 말이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늘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네. 이 언론에서의 호들갑 내지는 뒷북 네.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저는 멕시코 페소도 보고 달러엔도 보고 합니다만 그동안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외환 시장에서의 가장 또 하나의 특징이 관세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 멕시코 쪽이 또 그거 악영향을 받는다. 결국 멕시코 페소 또 중국 위안화와 같은 논리로 멕시코 페소화를 약세로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어제 그렇게 선거 결과 보고 치솟더니만 윗꼬리가 엄청 달리거든요. 네. 그 여기 와서 또 달러가 강합니다라고 또 호들갑을 떨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인 말씀에 강달러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1,400원 위에서부터 또 갑자기 또 달러 사겠다고 달러 들다가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BOJ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약간 이제 구두 개입성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160엔 이런 쪽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일본 엔저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엔저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엔저가 얼마나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약달러가 미국의 엔화에 대비한 미국의 강달러가 얼마나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사실은 뭐 당선 이후에 네.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요. 그거에 대한 향방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
과 관련해서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엔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외환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엔캐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러엔 환율이 160엔 가까이 오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일본의 엔저가 계속되게 되면 일본의 그 자금 시장이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네.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과거에 일본의 주시장이 이렇게 낮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엔저가 한몫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시 너무 높은 일본 달러엔 환율은 기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BOJ의 금리 정책의 추이입니다. 이 예.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제 일본은행은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0.25% 포인트까지 이제 퍼센트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로 사용하던 이런 일일물 예금금리를 폐지를 하고요. 이제 기존과 같이 오버나이트 콜금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면 일본 정부도 총리의 발언과는 다르게 앞으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간밤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44%. 굉장히 좀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미국의 그 국채죠. 예. 장기물 국채,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0년물 국채가 미국에서는 중기물로 치고 있는데 이 10년물 미국 국채가 중요한 이유는 모기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와 관련이 돼 있고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3% 후반대에서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확대된 이후에 4.45%, 어저께는 4.47까지도 이렇게 네네. 올라간 상황이었는데요. 4.5% 아직 미만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수준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단어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거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장기 국채의 금리를 수익률을 훨씬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완화 정책, 그다음에 돈을 풀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해서 주식을 하락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오히려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과도한 인위적인 개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안 그래도 일본 니케이도 지금 다이나믹합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살 돌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 시장은 만만찮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트럼프가 차기 집권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제 그 주식 시장의 그 향방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주식은 2%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니케이는 네, 2.6% 가량 올랐고요. 한국의 주식 시장은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네, 예. 오늘도 떨어져서. 좀 그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악재고 일본에는 호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엔저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되고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되면 엔저가 계속
지속되게 된다. 엔저가 지속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이제 수출이 확대되고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니케이가 어저께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일본이나 타국가보다는 상당히 높고요. 이것은 홍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과 홍콩과 이런 증시들은 어제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흔히 이제 한미일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님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그 지난 봄에 한참 이제 선거를 갖다가 많이 남겨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다로 전 총리가 뭐 총리도 하고 아베 총리 때 재무상도 하고 했던 일본 정치계에서는 또 그야말로 또 왕고참 아닙니까? 네, 여기가 또 중역이시죠. 예, 뉴욕에 또 트럼프 후보를 만나러 갔더란 말입니다. 가고 그렇게 해서 보니 일본은 이미 이 외교적으로 준비해놨네요. 준비. 글쎄, 뭐 답변하시기 좀 뭐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니 조금 그게 해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원화가 우선 궁금합니다. 지금 저 시장에서 은근히 또 왜 선수들끼리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좀 살짝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1,400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 같은 또 차트쟁이는 또 선긋기부터 하는데 성급기. IMF 때 고점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저 외환위기 때 고점 끈 선들하고도 뭐 맞물리기도 하고 좀 이상한 데 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갖다가 금융시장, 금리나 아니면 외환시장에 이렇게 어떻게 주는 영향 같은 걸 주로 살펴보는데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행정부나 이런 데 맡겨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일본의 정책이나 한국의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이 이익이기 때문에 네. 조금 경험이 이제 더 쌓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것은 트럼프가 이제는 경험자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는 어떠한 오류도 했고 실수도 저지를 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둘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고요. 연임도 아니고 4년 동안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4년 동안의 준비는 빠른 정책적이나 아니면 이러한 폴리시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금융시장에서 빨리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도 빨리 좀 변화를 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갖다 금융시장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환율에 대한 추가 급등성은 조금 제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정책적으로 본다면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은 초강달러 하에서는 운용이 되기 힘듭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조율을 할 것인지에 따라 아마 시장에도 여러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함께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당장 FOMC 있잖아요. 네. 역시 미 연준 25bp나 예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최근까지 거의 컨센서스가 거의 100%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시장의 네네. 컨센서스가 25bp, 25bp죠.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지금 현재 5% 수준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면 미국 금리는 사실은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금리 이렇게 하나의 금리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사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민간에서 거래하는 시장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앞으로는 0.25% 더 낮아질 거라는 데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누가 당선이 됐든 누가 간에 되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어제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너무 경제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다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25bp 인하에 크게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엎치락 뒤치락 매월 고용 현황이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준 위원들이 9월 의사록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많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동결에 대한 목소리도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짧게 한 10초짜리 답변만. 10초. 위안화 추가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안화 추가 약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대체로는 현재 추가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들이 줄줄이 좀 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조금 이렇게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싶은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주는 또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미국 대선 및 FOMC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